여러분 안녕하세요. 빼드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지문 독해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오늘 풀어볼 문제는 딱 하나의 예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해서 풀면 시간이 절약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을 재면서 여러분도 오늘 문제를 풀어보실 건데, 화면에 문제가 나오면 일시 정지하셔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페너 포개기 카페에는 다른 분들도 이제 풀어보시고 시간을 재고 풀어보신 다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좀 올려놔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2분 15초, 어떤 분은 4분이 넘게 걸리셨고, 어떤 분은 한 2, 3분 정도 걸렸다. 뭐 이렇게들 정도를 풀고 계시거든요. 근데 독해 문제 한 개당 여러분들 아무튼 90초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90초를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한번 재면서 한번 풀어보시고 얼마나 걸렸는지 여러분들도 댓글에 얼마나 걸렸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은 같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다 풀어보셨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하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각자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푸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문 독해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일단 문제가 지문이 어떤 글인지, 글의 유형이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산티아고 25 de marzo de 2024 뭐 querida mamá 뭐 내용이 나오고 te mando un besito y te quiero mucho 그리고 밑에 이름 엘레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 카드 형태구나 편지 형태구나 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실력이 조금 더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문 내용을 눈으로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면서 내가 어떤 내용이겠구나 라는 거를 눈에 띄는 단어들을 탁탁탁 표시를 하셔도 좋아요.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Cuál es el propósito de esta carta? 라고 해서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Cuál de las siguientes afirmaciones es correcta? 라고 해서 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 일치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Cuál no tiene la habitación de Elena? 라고 해서 엘레나 방에 없는 것은 글의 내용 중에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세부 정보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풀어보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아요. 요즘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1번 같은 문제 유형은 항상 뒤에 나중에 문제를 풀면 좋다라고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일치불일치 그리고 세부정보 찾기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글의 내용이 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문을 두 번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 번만 한 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봤더니 다른 문제도 풀리더라. 1타 2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더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번은 뒤에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2번 일치하는 것 3번 그리고 엘레나 방에 없는 것 이걸 찾을 건데 이 두 개 문제 중에서는 어떤 걸 먼저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풀기 좀 편하신 걸로 둘 중에 하나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번을 먼저 풀 거예요. 왜 그러냐면 1번 보기에 숫자 아라비아 숫자가 나왔거든요. 25 de marzo de 2024라고 해서 이런 숫자는 지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보기 1번은 보니까 엘레나 예고와 산티아고 el 25 de marzo de 2024 por la noche에서 2024년 3월 25일 밤에 산티아고에 엘레나가 도착했다. 라는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 La habitación que se hospeda Elena tiene todo incluye el baño 라고 했어요. 엘레나가 묵고 있는 방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런 보기들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경험이 좀 쌓이시고 조금 의심이 많으시다면 저처럼 의심이 좀 많으시다면 이런 문장을 봤었을 때는 왜 굳이 탁 꼬집어서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할까? 화장실이 없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아직 지문을 확인해 보기 전이니까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의심 정도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고 이걸 세모를 쳐놓을게요. 자, 세 번째
Elena no tiene ninguna queja del hotel. 호텔에 아무런 불평이 엘레나는 없다. 라는 뜻인 거 봤는데, 보통 이렇게 아무 불만이 없다 이런 것도 좀 의심이 갈 만한 보기입니다. 아무런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이 지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불만을 갖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거는 좀 틀릴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엘레나 ha pasado la primera noche en vela 라고 보니까 여러분 pasar la noche en vela 라고 하는 우리 관용적인 표현 밤을 지새우다라는 표현이죠. 이 플렉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속담의 뜻을 알아야지만 지문의 내용을 파악하고도 속담 내용을 알아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2번, 3번 의심스럽고 1번은 금방 확인해보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확인해보면 되는데 자 3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꼭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꼭 이렇게 문제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을 풀으실 때 이 출제자가 의도해 놓은 함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내가 봐야겠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빨리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또 내드리고 한번 보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들 봐보겠습니다. 3번 ¿Cuál no tiene la habitación de Elena?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방금 봤던 2번의 보기들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게 있죠. 이거 문제 3번 문제만 보고서도 3번의 질문만 보고서도 2번에서 제거할 수 있는 보기가 있죠. 2번 La habitación que se hospeda Elena tiene todo incluye el baño 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2번에선. 근데 3번 질문 자체가 엘레나 방에 없는 것을 물어보니까 문제 2번의 2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않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만 보고서도. 그렇기 때문에 2번은 과감하게 X를 해버리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세모를 쳐놨지만 X를 해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꼭 이렇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문 독해 문제를 푸실 때 지문을 다 해석하고 그리고 각각의 질문을 정확하게 다 파악한 다음에 보기를 다 일일이 다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맞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다 고친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어내겠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일단 2번 같은 경우는 3번의 질문이 엘레나 방에 없는 것은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놓고서 하면 이제 겨우 보기가 3개 남잖아요. 3개만 지문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에 2024년 3월 25일 날 엘레나가 산티아고에 도착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카드에서는 이런 편지에서는 내가 편지를 쓴 날을 상단에다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다 이렇게 적은 날짜를 보면 3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을 봐보니까 Querida mamá, ayer por la noche he llegado al hotel이라고 했어요. 호텔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언제? Ayer por la noche. 어젯밤에.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쓴 3월 25일 전날인 24일 날 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2번에 1번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2개가 남았죠. 자, Elena no tiene ninguna queja del hotel. Elena ha pasado la primera noche en vela. 이거를 한번 봐볼 건데 쭉 이제 읽을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찾기 위해서는. 그럼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어젯밤에 도착했다고 했고 Sí, es el hotel, el cual intentaba hacer la reserva de la habitación 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야 되는 문장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번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넘어가자고요. Ese hotel el cual intentaba hacer la reserva de la habitación. La habitación es de tamaño pequeño pero con una gran ventana. Y me encanta que tenga mucha luz. Una cama grande y una caja fuerte. Lamentablemente no tiene el baño propio.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2번은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sí que tengo que usar uno común en el pasillo. 복도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Pero está bien porque es muy limpio. 그렇지만 괜찮다. 아주 깨끗하다. Los empleados del hotel son muy amables y tienen mucha habilidad. Una recepcionista que me atendió dice que sabía hablar 8 idiomas. Lo que es increíble.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죠? 그냥 쭉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Por cierto, me he quedado de los ruidos. Me he quejado. Por cierto, me he quejado de los ruidos en mi habitación. 여기에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me he quejado. quejarse de algo. 이런 방에서 나는 소음에 내가 불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Elena no tiene ninguna queja del hotel은 틀린 거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뭐다? 정답 보기 4번. 그럼 4번을 보니까 엘레나는 ha pasado la primera noche en vela라고 했죠. 밤을 지샜다, 뜬 눈으로. 이것은 뒤에 읽지 않아도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Cuál no tiene la habitación de Elena라는 문제는 이미 우리가 위에서 확인했죠? El baño propio가 없었다. 그리고 2번 문제에서도만 봐도 La habitación que se hospeda Elena tiene todo, incluye el baño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이 보기가 틀렸다는 거를 아니까 바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위에서 아까 읽으면서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un baño privado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baño propio나 baño privado는 같은 말입니다. 이 정도 어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단어 수준을 모른다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El baño propio랑 el baño privado가 다른 건가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두 개 단어를 알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자, 봐볼게요, 여러분. 이제 1번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죠? ¿Cuál es el propósito de esta carta라고 해서 이 편지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걸로만 해서 한번 봐볼까요? 1번 informar de su estado. 그녀의 상태를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는 거죠. 안부 전하는 거고. 자, 2번 reclamar su inconveniencia 라고 해서 그녀의 불편함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는 거. 클레임을 건다. 자, 세 번째, reservar una habitación, 방을 예약한다. 4번, presentar su plan de viaje, 여행의 계획을 소개한다. 자, 여러분들 쭉 보니까 깨리다만 마마한테 썼어요. 엄마한테 썼어요. 그죠? 엄마한테 썼는데 reclamar su inconveniencia, 그녀의 불편함을 엄마한테 뭘 클레임을 걸어요. 그죠? 만약에 이 깨리다 마마가 아니라 이 호텔에다가 보내는 거였으면 정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니니까. 일단 2번 쉽게 지울 수 있죠. 3번. reservar una habitación. 자, 이미 방 예약하고 갔는데요. 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호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거고. 자, presentar su plan de viaje랑 informar de su estado. 요 두 개가 남았는데 자, 그녀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 아니죠. 아니죠. 호텔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만이 이런 게 있었고 라는 얘기를 하고 호텔 직원이 친절했고 내 방은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의 여행 계획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남은 건 정답 1번 밖에 안 남죠. informar de su estado라고 해서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안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인사로 항상 편지는 끝마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봐도 te mando un besito y te quiero mucho, 엘레나라고 해서 엘레나가 엄마한테 자신의 안부를 전하는 편지 내용이구나 라는 거에서도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1번에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푸셨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가 꼭 이런 식으로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문제 읽고 보기 읽고 잘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지문을 잘 처음부터 해석하면서 내가 잘 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면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들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서 이런 문제들과 문제들 사이, 보기와 보기들 사이에서도 정답을 의심하고 정답이 아닌 오답을 제거하고 이 출제자들이 문제를 낸 의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좀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시간 꼭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페드로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Que tenga buena suerte. Chao.